어릴 때는 지금은 뭐 장애인, 장애우까지 아주 막 실제로 없는 명칭까지 올리지만 옛날에는 보통 뭐 병신, 쩔뚝발이, 절름발이, 뭐 발촐레기 이런 건 아주 평상 다변세였어요. 근데 내가 그래도 어릴 때 그 어머니의 그 바람막이도 있었고 공부도 좀 나름대로 했었기 앞에서는 잘 안 놀리지만 뒤에서 딱 보면은 그렇게 놀릴 때 상당히 그때는 어릴 때 마음 심정이지만은 가슴이 아팠죠.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쓰러졌어요. 매일 쓰러지면은 무릎에 매일 피를 안 흘린 적이 없었어요. 그때마다 어머니하고 매일 그 같이 울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후시절이죠. 예. 그런 어려움 과정.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복지 사업을 하든 일반 사업을 하든 장애인이 정상인도 한 장애인이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.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너가 세상을 살아나갈래? 또 너가 남보다 10배, 100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래? 그 자극적인 말은 지금도 뭐 제가 장애인들한테 항상 그 말을 합니다. 너가 그 길을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너가 세상에 사람 목을 다 할래? 이 말은 내가 언제나 장애인들한테 떳떳하게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표현이란 게 저는 일생사가 그 어려움 연속으로 해왔기 때문에 막 어려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과정에서도 고진감래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백 기자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잘 참아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. 치료는 소아마비 수술을 우리나라에 처음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하여간 세상에 뭐 좋은 의사가 있다, 좋은 침술원이 있다, 좋은 뭐가 있다면 참 뭐 어머니 잘못 때문에 작은 아들이 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아마비라는 바이러스에서 생긴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관리 잘못으로 생긴 걸로 알아서 죄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를 많이 참 치료를 해주려고 그랬어요. 어머니는 제가 병원 생활 한 3년여 동안에 중간에 한 번씩 퇴원했습니다만 딱 한 번 박정희 대통령 그 표창장 받으러 장충 체관에 올 때 외에는 제주도에 사역한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그 심정을 어떻게 하면은 치료비를 빨리 보내줄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 치료 과정도 상당히 제가 어려웠죠.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서도 치료하면 꼭 나을 거라는 생각. 근데 지금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끝나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다리에 기능이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알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기술 자립을 해야겠다. 그래서 내가 18살 고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기술 계량사 기사, 뭐 상수도 시공 기술사, 제주도에 최초에 하는 기술 자격증을 내가 다 도전을 해서 그 당시에 용산구에 원효례감 중앙계량구 있어요. 그 앞에 원효예관에서 한 달간 내가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계량기사 자격증 땄습니다. 근데 마침 제주도에 택시에다가 시작할 때니까 기회를 딱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사업도 잘 성취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그 진리를 믿는데 제가 그러한 그 뜻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 혼자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길이 잘 열려서 사업의 길에 나를 보호해 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도 용기를 받는 거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자양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를 통해서 알고 있을 때 삶의 교훈적 의미를 준 거는 불교예요.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들어할 때는 나무 관세음보살 복지관을 설립할 때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뭐 주변에 대해서 그 장애인 혐오 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부지를 마련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사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 장애인을 취업시켜서 일을 한다면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는 직업지활이라는 생소한 걸 이제 개념을 도입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.
나 그 당시에 그 시의원들한테도 내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내 아주 법률적인 것을 이제 대항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마련된 한 6분이 시의원이 와서 사과한 적도 있어요. 내 장부를 다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전국에서 내가 최저임금제를 제일 먼저 시행한 근로시설입니다. 그 애들 5,000원씩 주고 나머지는 통장에 놔주는데 애들 말고 얼마 받냐 하니까 5,000원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노동 착취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가지고 나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가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?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뭐 한다.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어요? 국가 재정이 없는데 돈을 벌어서 장애인 복지를 하겠다면 칭찬은 못해 줄망정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. 세상에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십시일반 자기가 한 푼 내어본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알거든요.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한번 주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말하기 좋다고 뭐 무슨 의원이 됐다고 사람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건 그런데 상당히 인격적인 모멸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불쌍도 해요. 가련하기도 하고 세상에 저 직위에 있을 때 저 말을 하는데 그 직위가 끝났을 때 과연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런 자비의 마음이 갖겠느냐. 할 땐 불쌍하죠, 그 사람은. 이제 나는 그냥 다 그걸 잊기로 했습니다. 그런 사람은 저런 오든 뭐 저런 사람이 오든. 왜냐하면 내 철학이 분명하고, 내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고, 지금까지 내 그런 인생관 밑에 살아오니까, 이제는 그런 거 이제 아주 제가 대범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충강은 88년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전국에 외국 88 올림픽을 끝나면 프레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거든요. 그 이듬해야 할 건데 보여줄 게 없어요. 우리나라 후진국에서 각 도약할 때니까. 그러니까 전국의 각 도에다가 복지관을 하나씩 지체한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제주도에 누구 지을 사람이 지금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을 했지만은 맹인, 시각장애인, 농아, 지체장애인 그 3단체가 합의해서 복지관을 지을 사람으로는 이동환이를 추천해 줬어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지관을 운영하려면은 사회복지법 위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.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춘강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. 장애인이라고 되면은 세 가지 재활을 완전히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첫째는 뭐냐면 사회 교육적인 재활입니다.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사회성을 숙지시켜 주어야 일반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라도 당당하게 자기 목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사회성을 숙지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관이에요.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의료적 재활입니다. 자기가 기능이 부족한 곳을, 신체의 기능이 부족한 것을 재활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보충해 줘가지고 그 잔존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의료적 재활이거든요. 그래서 충강 재활위원을 만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재활. 직업적 재활은 직업적 재활을 통해서 이제 혼자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도 뵙고, 그 다음 삶의 수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재활이 완성이 되면은 장애인도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. 장애인이든 뭐 노인이든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두려움으로 끝나면 누구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. 그 두려운데 무언가 내가 1인 1기를 가져가지고 기술을 배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이걸 뗏목을 하나 만들겠다. 이런 가진 사람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요. 그런데 그거를 안 갖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나는 세상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안일한 마음에 쌓여버리면은 그건 누구도 내도 구제를 할 수 없고 국가도 구제를 부모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그 안일한 정신을 탈피해서 자기를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. 정상인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아무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눈높이는 이만인데 이만이니까 일 안 해. 그 사람 누구도 구제 못합니다.
근데 하물며 장애인은 10배,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가져야 한다는 거. 그 마음가짐만 있고 실천에만 옮기면은 두렵지 않다. 누구든지 자기 살아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다. 그런 말을 제가 꼭 하고 싶어요. 그 외에 실증적인 사례가 뭐냐? 나를 봐라. 네,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호암상 수상을, 제가 뭐 호암상을 꼭 받으려고 해서 이번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마침 심사위원들이 제 과정을 한 4개월 동안에 심사를 했습니다. 저희 성장 과정에서부터 제가 사회적인 사회복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심사를 이제 제가 선정이 됐는데, 어쩌면 제 과정에 제 일인데 그런 큰 상을 처음 받게 되니까 상당히 과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겸연쩍지만은, 그래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를 위해 상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나는 과분하니까 그 상금에 관해서는 제가 이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, 이거는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OECD 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조를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국가 간의 약속. 그래서 지금 한 푼도 출연이 안 됐습니다. 상당히 그걸 사회복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차에,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 돈을 국제 빈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씨앗을 한번 심을까 합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은 살았는데, 또 우리나라 복지는 국가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원만히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진짜 복지가 시스템으로 안 돼 있고 손길이 필요한데, 제주도 장애인 복지도내가 아무도 안 할 때 시작한 것만큼 외국에는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데 당장 그데 가면은 물을 그리우든지 아니면 당장 아쉬운 거 하나하나는 해왔지만은 보편적으로 직업을 시켜주고 생존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, 갈증을 풀어주는 일은 하질 못하고 있어요. 내가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런 적에 좀 한 부분이라도 접목시킬 수 있다면은 얼마나 내가 보람이겠느냐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, 내 사업이 좀 잘 되면은 그러한 일에 앞으로 매진할 겁니다.